지난주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도 몇몇 주요 은행들과 함께 반도체 시장과 AI 사이클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 1위인 ASML, 반도체 제조 1등 타이완 반도체 TSMC,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 구독형 모델의 장기 리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는 주가를 10% 이상 위로 혹은 아래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이벤트이지만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긍정적이고 시장의 반응까지 좋다면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트레이딩 기회가 됩니다. 이른바 실적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2에서 3개월 사이에 최소 25%,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실적 시즌은 언제나 집중해서 봐야 할 중요한 트레이딩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 6개, 넷플릭스, TSMC, ASML, 골드만삭스, 킨더모건, DR 호튼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실적 포인트와 현재 매수 타이밍 그리고 주식 사이클 4단계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실적과 예상치의 부합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은지가 주가의 결정적 요인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스트리밍 업계를 선도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한 성장주 리더로만 분류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꾸준한 우상향을 이어가는 성숙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더 이상 가입자 수나 미래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않고 대신 수익성과 영업이익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넷플릭스는 비용 절감, 광고 기반 요금제 도입, 계정 공유 단속 같은 전략적 시도들을 이어왔고 실제로 2024년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2%의 주당순이익 성장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주당순이익은 전년 대비 8%, 매출은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쉬어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분기 연속으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이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실적 덕분이었고 이번 분기엔 그런 기대치를 뛰어넘을 재료가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넷플릭스가 장기적으로 강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실적 발표 이후 갭 상승을 확인한 뒤 약 2주 동안의 타이트한 가격 형성 기간 동안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약 한 달 만에 25%의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이는 실적, 기술적 지지선, 그리고 가격 패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트레이딩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 중이며 실적 발표 후 시장 반응에 따라 이 패턴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AI 회사로 보지 않지만 사실상 세계 최고의 맞춤형 알고리즘과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저는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넷플릭스를 계속 보유할 생각이며 시장이 단기적으로 평가절하하더라도 결국 실적이 증명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주식 사이클상 3단계 상승 둔화기로 보이지만 더블 바텀 돌파 시 2단계 상승 본격화로 재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같은 패턴이 나올 시에 다시 단기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타이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1등 회사인 TSM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핵심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담당하며 엔비디아, 애플, 브로드컴 등의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SMC는 매월 실적을 발표하는 드문 기업 중 하나인데요. 최근 발표된 3월 매출이 전년 대비 39%나 증가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이번 실적은 AI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TSMC의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만약 실적 발표 후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리더 종목을 장기 계좌 포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TSMC를 추가 매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I 수요 둔화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한 실적 숫자보다도 향후 투자 계획과 고객사와의 계약 관련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현재 주식 사이클상 4단계 하락기에 머물러 있지만 워낙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인 만큼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종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잘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주식은 반도체 장비의 1인자 ASML입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특히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에서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공급자입니다. 이 장비 없이는 고성능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TSMC 같은 주요 기업들도 ASML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ASML은 매번 실적 발표 시점마다 반도체 사이클의 전환점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종목 중 하나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부터 하락세를 시작하면서 주식 사이클 4단계에 진입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과 수익이 턴어라운드하면서 다시 상승이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EPS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감소하며 잠시 숨고르기를 했지만 올해는 다시 EPS 27% 증가가 기대되고 2026년에는 추가로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에서 EPS는 전년 대비 81%, 매출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확실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기관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8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큰손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ASML이 네덜란드 기업인 만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나 유럽연합의 대응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술과 반도체 고도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SML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주식 사이클상 현재는 4단계 하락기에 머물러 있지만 실적 개선과 함께 주식 사이클 1단계의 바닥 탈출로의 전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ASML 역시 TSMC와 비슷하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던스에 엄청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도 가장 전통 있고 가장 강력한 트랙 레코드를 가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시장의 자금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경제 사이클의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8%라는 EPS 급증을 기록하면서 투자은행 업황의 회복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와 M&A 기업 합병, IPO 시장 활성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주가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분기 예상치는 다소 주춤합니다. EPS는 전년 대비 6%, 매출은 4% 증가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간 EPS 전망치 역시 최근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M&A 기업 합병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주식 사이클상 4단계 하락기 초입에 머물러 있으며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약세장이며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자체보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 그리고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시장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킨더모건입니다. 킨더모건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파이프라인 기업 중 하나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천연가스 가격과는 무관하게 킨더모건의 실적은 비교적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편입니다. 2025년에는 EPS가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분기 실적은 EPS 4%, 매출 6%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킨더모건은 배당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배당 투자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미국 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에너지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 당분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주식 사이클상 2단계 완만한 상승기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큰 폭의 주가 상승보다는 꾸준한 배당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종목입니다. 마지막은 주택건설 DR호튼입니다. DR호튼은 미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 중 하나로 미국 주택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금리, 모기지 시장, 건설 비용 등의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작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저 역시 당시 ETF를 통해 트레이딩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철강과 구리에 대한 관세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업체들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DR호튼은 EPS-25%, 매출 -12% 하락이 예상되며 2025년 전체로도 EPS-12%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현재는 사이클상 4단계 하락기에 머물고 있으며 당분간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DR호튼은 경기 반전의 전조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택 건설주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미국 내의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요 변화와 모기지 금리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수보다는 관찰이 필요하지만 경기 사이클의 전환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시 주목받을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시장의 다음 방향성과 섹터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 TSMC, ASML, 골드만삭스, 킨더모건, DR호튼 이 6종목은 각기 다른 산업을 대표하면서도 실적 시즌의 핵심 축을 이루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실적 가이던스 시장 반응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도 강한 트레이딩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하락 사이클에 있는 종목은 관망하거나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시점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분석이 각 종목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적 발표 이후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그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맞고 내 생각은 언제나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를 통해서 엄청난 트레이딩과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